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30년간 일궈온 회사를 며느리에게 빼앗길 뻔했던 68세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제조업체 사무실. 어머님, 이제 좀 쉬셔야죠. 회사 일은 저희가 다 할게요. 며느리 유진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습니다. 68세의 박순자 사장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진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박순자 사장. 40년 전 남편과 함께 작은 철물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연매출 50억 원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순성산업을 일궈낸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유진이 회사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유진은 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똑똑하고 일도 잘했죠. 어머님, 오늘 중요한 계약건 있으시죠?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그래, 유진아. 내가 있으니 든든하구나. 박순자는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오후 3시, 박순자는 우연히 사무실 문 앞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오빠, 어머니 언제까지 이러실 거야? 68살인데 아직도 회사를 안 놓으시네.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러게. 엄마가 워낙 고집이 세서. 민수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이 회사 키운 것도 아니고 왜 물려받지도 못하고 월급쟁이처럼 일해야 해? 친구들은 다 부모 회사 물려받아서 사장 노릇하는데. 박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유진아, 그래도 우리 엄마야. 오빠는 왜 그렇게 약해요?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고혈압에 당뇨까지. 언제 쓰러지실지 모르는데 미리 준비해야죠. 준비라니? 지분 이전요. 어머니 명의로 된 주식 80%를 우리한테 넘기시게 해야죠. 증여세 아낄 수 있는 방법도 다 알아봤어요.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남편과 함께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거래처가 떼먹은 돈 때문에 은행 빚을 내야 했고 직원 월급 주려고 집까지 담보로 잡은 적도 있었죠. 그렇게 일군 회사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박순자의 인생 그 자체였거든요. 오빠, 제 말 들어요.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온전할 때 서류 정리해야 해요. 나중에 치매라도 오시면 더 복잡해져요.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저 시동생 준호, 얘 문제 있잖아요. 박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호. 둘째 아들입니다. 30살의 준호는 지적장애 2급입니다. 평생 박순자의 곁에서 살아왔죠. 준호가 뭐? 오빠도 알잖아요. 준호는 평생 돌봐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회사 지분이 준호한테도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관리가 안 된다고요. 그래도 내 동생인데. 오빠가 동생 사랑하는 건 알아요. 근데 회사는 회사예요. 감정으로 경영하면 안 돼요. 박순자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68세의 할머니, 주름진 얼굴, 굽은 등. 내가 늙었나?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유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박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언제부터 여기? 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겠죠. 들켰다는 것을. 어머님, 그게 됐다. 박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 이제 집에 가야겠다. 오늘은 일찍 퇴근할게. 어머님, 오해하신 거예요. 제 말은. 박순자는 며느리를 지나쳐갔습니다. 뒤에서 유진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강남 논현동으로요. 그곳에는 박순자의 오랜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이영희. 40년 직이었죠. 30분 후 논현동의 한 로펌에 도착했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이영희 변호사가 깜짝 놀라며 박순자를 맞았습니다. 영희야. 박순자는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친구 앞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 아들의 나약함, 준호 걱정까지. 이영희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순자야, 이거 심각한데? 그러게. 나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진정해. 그리고 내 말 잘 듣고 명심해. 지금부터가 중요해. 이영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40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 눈빛이었죠. 순자야, 내 회사 지분 구조가 어떻게 돼? 내가 80%, 민수가 15%, 유진이가 5%야. 회사 가치는? 작년 감정가로 120억 정도. 이영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자야, 이거 위험해. 지금 상황에서 지분 이전하면 안 돼.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 증거를 모아야 해. 저들이 뭘 계획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이영희가 수첩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회사 서류부터 확인해. 최근에 이상한 계약이나 지출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영희가 박순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순자야, 각오해야 해. 이건 전쟁이야.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순자. 엄마, 어디 갔다 와? 연락도 없이.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옆에는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응, 좀 나갔다 왔다. 어머님, 오늘 일은 정말 오해세요. 제가 말을. 됐어. 피곤하니까 쉴게. 박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는 서랍을 열었고 오래된 수첩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적어둔 회사 관련 메모들이었죠.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성실하고 묵묵히 일만 했던 무심한 남편. 당신도 알았으면 얼마나 슬퍼했을까. 박순자는 결심하며 회사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준호를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님,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유진이 평소처럼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알았습니다. 저 다정함이 가짜라는 것을. 응, 먹었어. 오늘 회사 가실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사장인데. 유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미소를 지으며 말을 하는데 그 미소 뒤에 숨기고 있는 계략이 있겠죠. 걱정 마. 난 아직 팔팔해. 박순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유진이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어머님,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회사 일 말이에요. 박순자가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죠. 무슨 얘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슬슬 은퇴 준비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지분도 정리하시고. 이런 미친년이. 아직 안 돼. 왜요? 어차피 민수 오빠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시면 세금도 아끼고. 내가 언제 민수한테만 물려준다고 했어?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럼 설마. 준호도 내 아들이야. 어머님.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 도련님은 장애인이에요. 회사 지분을 물려받아봤자 관리도 못해요. 그건 비현실적이에요. 찢어진 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길래 눈을 바라보며 그건 너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박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회사는 회사예요. 가족이라고 무조건 챙겨주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하길래 속으로 그래서 너의 몫은 없어. 이년아라고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됐어. 나 출근한다. 박순자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유진이 뭐라고 미친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박순자는 곧바로 총무팀장을 불렀습니다. 김 팀장, 최근 3개월 지출 내역 전부 가져와 봐. 네. 갑자기 왜요? 그냥 확인 좀 하려고. 빨리. 30분 후. 박순자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쌓였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최근 2개월간 정체불명의 컨설팅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결제자는 유진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재무팀장을 불렀습니다. 박 팀장, 이 컨설팅 비용이 뭐야? 무슨 컨설팅을 받는 거야? 아, 그건 유진 이사님이 승인하신 건데요. 경영 컨설팅이라고 들었습니다. 경영 컨설팅? 내가 승인한 적 없는데? 그런가요? 유진 이사님이 사장님 허락받았다고. 박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명목상 복리후생비로 나간 돈들, 실제로는 유진과 민수의 개인 카드 결제 값이었습니다. 거래처 접대비로 나간 돈들, 실제로는 유진의 친구들과 골프 친 비용이었습니다. 총 금액 3,500만 원. 박순자는 이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나 증거 찾았어. 뭐? 벌써? 횡령이야. 유진이가 회사 돈을 빼돌렸어. 얼마나? 3,500만 원. 증거 서류 다 있어. 전화기 너머로 이영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순자야, 이제부터 내 말대로 해.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알았어. 일단 증거를 더 모아. 그리고 회사 지분 구조를 바꿔야 해. 어떻게? 신탁이야. 유언대용 신탁 알지? 그걸로 준호 몫을 확실히 보호해야 해. 박순자는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자야, 이거 하나 더 확인해봐. 유진이가 혹시 외부에 다른 회사 차린 거 없어? 응? 횡령하는 애들 패턴이 다 비슷해. 빼돌린 돈으로 자기 회사 차려. 나중에 거래처 빼가려고. 박순자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박순자는 사설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진은 3개월 전 JU 트레이딩이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대표는 유진의 오빠였지만 실소유주는 유진이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순성산업의 주요 거래처 3곳이
이미 JU 트레이딩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30년을 함께 일한 거래처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빼가려고 했던 겁니다. 박순자는 이영희를 만났습니다. 영희야, 이거 봐. 회사까지 차렸어. 이영희가 서류를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배임이야. 순자야, 이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어떻게? 일단 유진을 회사에서 내보내. 그리고 고소해. 고소? 횡령과 배임. 증거가 충분해. 형사고소 들어가면 최소 3년은 받아. 박순자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2년은 민수 아내인데. 순자야. 이영희가 박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 감정에 흔들리면 안 돼. 저들은 이미 너를 배신했어. 회사를 빼앗으려고 했고 준호를 버리려고 했어.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불쌍해서. 민수는 아들이지만 너도 지켜야 할 게 있잖아. 회사, 그리고 준호.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심했습니다. 2023년 4월 15일 월요일 아침 박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오전 10시 전 직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갑자기 회의라니 무슨 일이에요? 유진이 속삭였습니다. 옆에 앉은 민수도 의아한 표정이었죠. 박순자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여러분을 모았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먼저 인사 발령부터 하겠습니다. 박순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진 이사는 오늘자로 전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 발령합니다. 뭐? 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앉아. 박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유진 이사, 당신은 지난 2개월간 회사 자금 3,5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몰래 경쟁사를 설립하고 우리 거래처를 빼가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제가 무슨... 오해? 박순자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여기 증거 다 있어. 내가 승인한 컨설팅 비용, 복리후생비, 접대비, 전부 거짓이었지. 그건... 그리고 이것도 봐. 박순자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JU 트레이딩 사업자 등록증. 대표는 내 오빠지만 실소유주는 너야.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수야. 박순자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니?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해.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구나. 박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도 공범이었구나. 엄마, 저는 정말... 그 입 닥쳐. 박순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유진 이사,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합니다. 그리고 횡령과 배임으로 고소할 겁니다. 어머님, 제발. 유진이 박순자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팀장이 막아섰습니다. 유진 씨, 나가주시죠. 싫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데리고 나가. 보안팀장이 유진을 끌고 나갔습니다. 유진의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순자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도 나가봐. 할 얘기가 있어? 직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박순자와 민수만 남았습니다. 엄마, 앉아. 민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 진짜 알고 있었니? 침묵. 민수야,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진이가 회사 차린 거 알고 있었어요.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엄마가 회사를 안 넘겨주시잖아요. 내가 언제 안 넘겨준다고 했어? 하지만 준호 얘기만 하시면서 준호는 내 동생이야. 박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도 이 회사의 일부를 가질 권리가 있어. 그게 뭐가 잘못됐어? 하지만 준호는 장애인이에요. 회사 경영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버리자는 거야? 내 동생을?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너 아직 모르는구나. 뭐려? 회사가 뭔지, 가족이 뭔지. 박순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회사는 내 아버지랑 내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든 거야. 너한테 그냥 주려고 만든 게 아니야. 엄마,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회사를 경영할 준비도, 동생을 책임질 준비도. 박순자가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대기 발령이야. 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1년 동안 생각해봐. 내가 정말 이 회사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지. 엄마, 어서 나가. 박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박순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순자는 이영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이영희가 박순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시작하자. 그래. 유진 고소장은 내가 준비했어. 횡령 3,500만 원, 배임, 증거 다 있어. 이영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순자야, 준호 문제도 해결해야 해. 어떻게? 유언 대용 신탁. 너가 사망하더라도 준호가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은? 지금 너 80%, 민수 15%, 유진 5%지? 유진 거는 당연히 회수해야 하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해. 이영희가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50%, 민수 20%, 준호 30%. 이렇게 가자. 준호한테 30%나? 응. 신탁으로 관리하면 돼. 배당금은 준호 생활비로 쓰고 의결권은 신탁 관리인이 대신 행사하고. 박순자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영희야, 고마워. 뭘? 우린 40년 친구 아이가. 이렇게 농담을 하더군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순자. 거실에는 민수와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유진이 박순자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알았습니다. 저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됐어. 이미 끝난 일이야. 어머님, 제발이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박순자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너한테 내가 기회를 몇 번이나 줬는데 넌 그걸 배신으로 갚았잖아. 엄마.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제발 유진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애가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요. 민수야. 박순자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잘못이 뭔지. 엄마,
유진이 잘못한 게 횡령뿐인 줄 아니? 그게 아니야.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준호를 버리려고 한 거야. 장애가 있다고 쓸모없다고. 엄마,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면 뭐야? 준호한테 지분 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다 들었어.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됐어. 나 피곤하니까 들어갈게. 박순자가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어머님,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5년 동안 얼마나 회사 위에서 일했는데요. 박순자가 멈춰섰습니다. 5년?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난 30년을 일했어. 너희 아버지랑 둘이서 밤낮 없이. 박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은행 빚 갚으려고 집을 담보로 잡았고 거래처가 돈 떼먹었을 때 내 적금을 깨서 직원 월급 줬어. 그건 너희는 뭘 했어? 월급 받아가면서 회사 돈 빼돌리고 거래처 빼가려고 회사 차리고. 유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년 일했다고? 웃기지 마. 너희는 회사를 먹잇감으로 본 개 같은 짓을 한 거야. 박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유진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방 안. 박순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첫 페이지. 4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철물점 앞에서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둘 다 젊고 희망에 차 있었죠.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사진 속 남편은 웃고만 있었습니다.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준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박순자를 안았습니다. 30살이지만 마음은 아이였습니다. 준호야, 잘 잤어? 응. 엄마, 오늘 날씨 좋아. 준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날씨 좋네. 박순자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응? 엄마가 준호 지켜줄게. 평생. 엄마 최고. 준호가 다시 박순자를 안았습니다. 박순자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게 해주세요. 회사에 도착한 박순자는 임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앞으로 회사 운영 방침을 바꾸겠습니다. 박순자가 서류를 나눠주었습니다. 첫째, 투명 경영. 모든 지출은 3명 이상의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준호재단 설립. 장애인 고용과 복지를 위한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사장님, 그건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은 취지지만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요. 내가 개인 자산으로 할 거야. 회사 돈은 안 쓸 거니까 걱정 마. 박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신규 거래처 확보. 유진이가 빼가려고 했던 거래처는 이미 잃었다고 봐야 해. 새로운 곳을 찾아야 해. 네, 사장님. 회의가 끝나고 박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사 공장이 보였습니다. 30년. 여기까지 오느라 참 힘들었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영이었습니다. 순자야, 유진 고소장 접수했어. 그래. 곧 경찰 조사 들어갈 거야. 준비해. 알았어. 전화를 끊고 박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023년 5월, 유진에게 경찰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유진이 소환장을 들고 박순자를 찾아왔습니다. 너 학사 출신이면서 글을 못 읽어. 경찰 조사 받으러 오라는 거. 어머님, 제발이요.
경찰까지 가면 저 전과자 돼요.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지. 박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유진이 박순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돈은 다 갚을게요. 제발요. 비켜. 어머님, 이씨, 비키라고.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내가 돈 빼먹은 것보다 준호를 버리려고 한 게 더 용서가 안 돼.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준호는 회사 경영 못하는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이면 장애인은 버려도 돼? 박순자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준호도 사람이야. 내 아들이야. 그 애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하지만 됐어. 나 바빠. 비키. 박순자가 유진을 지나쳐 갔습니다. 뒤에서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민수 오빠도 잃어요. 박순자가 멈춰섰습니다. 민수 오빠는 저 편이에요. 어머님이 고소 취하 안 하시면 저희 이혼할 거예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래. 박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럼 이혼해.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너 편을 들면 그럼 이혼하는 게 맞지. 그런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어머님, 그리고 유진아. 박순자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협박으로는 안 통해. 난 이미 각오했어. 박순자는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박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유진이 고소 취하해 주세요. 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경찰까지 가면 그래야 법 무서운 것을 알지.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냉정하세요? 유진이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박순자가 비웃었습니다. 가족이 회사 돈 빼먹어? 가족이 거래처 빼가려고 회사 차려? 그건 유진이가 욕심이 과했던 거지만. 그리고 민수야. 박순자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족이 동생을 버려?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호 얘기는 그만해요, 엄마. 왜? 뭐가 찔리니? 엄마가 너무 준호만 생각하세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엄마 아들이에요. 근데 왜 맨날 준호예요? 박순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전 30년 동안 참았어요. 준호 때문에 놀림받고, 준호 때문에 친구도 못 데려오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회사라도 제대로 물려받고 싶은 건데 그것도 준호 때문에 안 돼요? 민수야, 그건 됐어요. 엄마는 준호만 사랑하시는 거 잘 알아요. 민수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수야. 박순자가 불렀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박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유진의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횡령 3,500만 원 배임. 검찰 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민수가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 저 유진이랑 살게요. 민수야. 엄마가 유진이 고소 취하 안 하시니까 저는 유진이 편을 들 거예요. 민수야, 제발. 그리고 엄마.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 회사 지분 포기 안 해요. 제 권리니까. 민수야. 하지만 민수는 가버렸습니다. 박순자는 무너졌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며칠 후, 이영희가 박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영희야.
박순자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집을 나갔어. 알아. 들었어. 나 잘못한 걸까? 이영희가 박순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순자야, 넌 잘하고 있어. 하지만 아들을 잃었어. 아니야. 민수는 곧 돌아올 거야. 어떻게 알아? 왜냐면 이영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진의 횡령 규모가 생각보다 커. 내가 추가 조사했는데 3,500만 원이 아니야. 뭐? 최소 8천만 원. 거래처 리베이트까지 합치면 1억도 넘어. 박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1억? 응. 유진은 3년형은 받을 거야. 집행유예 가능성도 낮아. 그럼 민수는 현실을 보게 될 거야. 유진이 교도소 가는 걸. 이영희가 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자야, 넌 혼자가 아니야. 준호가 있잖아.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는 준호 방에 갔습니다. 엄마,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야. 응? 엄마 사랑해? 당연하지. 엄마 세상에서 제일 좋아. 준호가 박순자를 안았습니다. 박순자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이 아이만 지키면 돼.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2023년 7월, 유진의 1심 선고가 났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없음. 법정에서 유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선처해 주세요. 하지만 박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는 법정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판결 후 민수가 박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민수야. 죄송해요, 엄마.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유진이 말만 듣고 엄마를 오해했어요.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엄마, 저 다시 집에 가도 돼요? 박순자가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바보야. 넌 언제나 내 아들이야. 둘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2025년 3월, 2년이 흘렀습니다. 순성산업은 이제 연매출 80억 원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박순자 사장의 사무실, 사장님, 신규 거래처와 계약 체결했습니다. 민수가 보고했습니다. 이제 상무가 된 민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잘했어, 민수야. 엄마. 아니, 사장님. 민수가 웃었습니다. 저 이제 좀 회사 경영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럼. 많이 컸어. 박순자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네. 이번 주 토요일 준호 재단 개소식이야. 같이 가자. 당연하죠. 제가 준호 데리고 갈게요. 민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토요일, 준호 재단 개소식? 엄마, 여기 우리 재단이야? 준호가 신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여기서 준호처럼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줄 거야. 와, 엄마 최고. 준호가 박순자를 안았습니다. 박순자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멀리서 이영희가 보였습니다. 순자야, 축하해. 영희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무슨 소리? 다 내 힘이야. 개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순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성산업 박순자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재단은 제 아들 준호의 이름을 땄습니다.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장애가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순수한 아이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2년 전 저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들마저 잃을 뻔했죠. 박순자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있었습니다. 준호의 순수한 사랑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준호처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재단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재단은 장애인 고용, 교육, 복지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준호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엄마, 나 사진 찍어. 준호가 재단 현판 앞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래, 준호야.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준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순자. 혼자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에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 찍은 준호 사진. 여보, 우리 잘했지?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호 지켰어. 회사도 지켰어. 박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민수야. 엄마, 사랑해요.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사랑해, 아들. 그리고 엄마. 응? 준호도 사랑해요. 제 동생이니까. 박순자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박순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70살. 이제 박순자는 진짜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회사는 민수가 잘 이끌 것이고 준호는 재단이 평생 돌봐줄 것입니다. 여보, 이제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박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의 무게가 이제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순자 사장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68세의 나이에 믿었던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아들마저 잃을 뻔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사를 지켜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가 있는 아들 준호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낸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눴다고 가족이 아닙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박순자 사장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